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이름을 적는 순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이번에 도원대학당 솔밭에 놓은 석상에 제 아들 이름을 올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래전 이혼하였으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상에 제 이름이 맨 위에 새겨져 있고 제 밑에 전 남편의 이름, 그 밑에 아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맨 위에 새겨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가정이 어떤 공익적인 일의 쓰임에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함께 올려지는 이유를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스승님의 법문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상이 됐든 기념탑이 됐든 아니면 기념식수가 됐든 이미 이혼한 분 남편을 이렇게 함께 올리고 싶어서 올릴 때 내가 나무를 기부했거나 어떤 석상을 기부했거나 어떤 기념탑에 기여를 했거나 이때 내가 했다면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기부자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맞다. 근데 이혼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살 경우에는 남편을 제일 위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을 때는, 근데 이혼을 하고 따로 살 때는 기부자가 제일 먼저 이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혼한 남편도 올려주고 싶어서 올릴 때는 그 다음으로 이혼한 남편도 올리고 아이도 올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기부한 사람이고 내가 주인공인데 이혼한 남편을 제일 위에다 올리고 내가 밑에다 올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편이 이미 이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고 또 남편이 기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혼을 했어도 보십시오. 남편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부하고 함께 동조했다면 남편을 먼저 올려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혼은 했지만 함께 기부도 하고 함께 찬조도 하고 함께 동조했다면 남편을 먼저 올려주는 게 맞다. 그러나 남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가 그 기념탑에 기부를 했든 기념식수에 기부를 했든 석상에 기부를 했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가장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 가족을 올리는 게 순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그때그때마다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남편이 부부 중에 가장인 건 맞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남편이 가장인 건 맞다. 그러나 부인이 경제활동을 100% 하고 남편은 한 30%밖에 안 하고, 그리고 주로 부인이 대소사를 다 관장하고 집 사고 파는 것도 결정을 하고 경제활동도 70%를 부인이 하고 모든 집안 대소사를 부인이 70% 이상 관장을 할 때는 이게 역할이 바뀐 겁니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기념탑에 이름을 새길 때는 남편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이혼 안 했을 때는 위에다 올릴 수 있어요. 이혼을 안 했을 때는 위에 올릴 수 있지만 대소사 결정을 할 때 큰 기운을 쓸 때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기운을 쓸 때라든가 관계를 맺을 때라든가 외부적으로 소통할 때 그때는 부인이 앞장서서 해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바른 것이다. 가령
부인이 모든 가정의 대수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대표로, 집안 대표로 어디 오라고 한 거예요. 어디 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가는 것이 있고 부인이 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 남편이 대표로 참석하는 방법이 있고 부인이 참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부인이 참석하는 게 더 맞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참석하는 것보다. 그래야 그 집안이 바르게 운영이 되고 바르게 기운을 쓴다. 전체 70% 이상을 부인이 관장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모임에 가서 얼굴 내밀고 역할을 한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부인이 그 중요한 모임에 참석을 해서 살피고 기운을 나누는 게 그 집안을 긍정으로 이끄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내가 대수사 다 책임지고 가장 역할을 하면서 밖에 외부 행사에 나는 우리 남편 체면 세워준다고 그때만 내보내. 이게 기운을 바르게 쓸 수 있느냐?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체면 지켜주려고 함께 동행하거나 함께 동참하는 건 괜찮다. 응? 남편 채통을 살려주려고 함께 동참해서 인연을 맺는 건 좋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가 둘 중 하나가 가야 될 때가 있죠. 둘 중 하나가. 그때 가족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라면 부인이 차라리 가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될 경우. 그리고 이제 조상을 모실 때는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댁 조상을 모실 때는 부인이 70%, 80% 가장 역할을 하더라도 남편이 조상을 대하는 게 맞고 남편이 우선적으로 조상을 모시는 마음으로 제례를 올리거나 이렇게 대표적으로 축원을 한다든가 대표적으로 조상님한테 예를 올릴 때 이때는 남편이 앞장서서 예를 올리는 게 맞다. 시댁 조상을 모시거나 할 때 있죠. 또 가족의 어떤 조상을 모시는 행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산소를 이렇게 함께 모신다든가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제사를 모신다든가 시제를 지낸다든가 이게 조상을 모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댁. 이때는 부인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집안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나서면 안 된다. 그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남편이 조상을 잘 모시고 성묘를 한다든가 제사를 모신다든가 예를 갖추게끔 앞장 세우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르게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부인이 권력이 있다고 아무 때나 앞장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부인이 힘을 쓸 때가 있고 또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있다. 이런 걸 알고 바르게 처신할 때 그 집안이 질서가 잡히고 집안 기운이 좋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질서가 깨지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분열이 되고 어딘지 모르게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아무리 내가 리더를 하고 능력자라 하더라도 내가 주인공 역할을 하더라도 나갈 자리, 물러설 자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어디에 기념탑에 이름을 새기든 기와 한 장 시주를 하든 어디에 이름을 새길 때도 이런 이치를 알고 하란 뜻입니다. 진정 그대는 나의 인연이길 나의 깊은 사랑이길 저